킹정 준다카 하시는 킹킹정 정 주녀 아타나 킹킹킹킹정 서울 패션 라디오 109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와, 또 이게 연말이 왔다는 기분을 확 느끼게 해주는 주제예요. 네, 솔직히 저희랑 뭐 일도 상관없지만 일 정도 상관 있잖아요. 뭐 비즈니스적으로 상관없지만 오케이. 서페라랑 서페라랑 네네. 그런데 이제 그 하이피스트에서 매년 그 2013년부터 하이피스트 100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 패션과 스트릿웨어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낸 어떤 스트릿 컬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 100명을 뽑잖아요. 그래서 연말이기도 해서 그 이 인물들로 지난 2021년 한번 돌아보자. 요게 나오면 한 줄을 깔끔하게 채워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근데 보니까 올해는 또 유독 그 한국의 어떤 그 힘, 저력, 크리에이티브 뽕스 그냥 뽕쑥 들어가 있더라고요. 듬뿍맨 100명 중에 몇 명이야? 6명이나 그리고 원래 들어가시던 형님들 빼고 들어간 건데 그분들까지 생각해보면 진짜 꽤 영향력 있는 한국인들이 업계에 지금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강력이 그 2명인 거로 따지면 7명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7명인 걸로 0.5 그래요. 이런 걸 할게요. 서운할 수 있겠다.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매년 연말에는 사실 우리 하이백하고 그 다음에 연말 결산 어월즈 이거를 꼭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올해도 이렇게 하려다 보면서 생각을 딱 해보니까 매년 예를 들면 뭐 구찌의 그 알렉산더 미켈레라든지 막 그 해를 완전 씹어 잡수신 약간 그런 크리에이터가 있었다면 올해는 이렇게 딱히 이 사람이었다라는 느낌이 뾰족하게 드는 사람이 없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드네요. 왜요? 저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누구? 저는 자크미스랑 다니엘리 정도? 아니, 안 돼요. 그 정도는 안 돼요. 근데 알렉산더 미켈레 형은 그런 느낌. 그때 도끼로 대가리 다 깨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미켈레 있고 뭐 버질하고 한참 때 버질도 있었고 그 전에는 뭐 쭉 있었거든요. 그 급은 아니고 조금 그래도 춘추 전국시대다. 네, 내가 볼 때는 여기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받긴 했는데 약간 그 휘어잡는 끝판왕 같은 느낌은 올해 크게 안 보였는데 좋긴 좋아요. 그런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좀 다양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진짜 하나의 빅 트렌드가 지금 패션에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프나 강혁 같이 어떤 굉장히 독특한 어떤 뭐 해체주의와 뭐 여러 가지 유스컬처와 등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패션을 또 만드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있고 반대로 뭐 카니에 웨스트 같은 또 걸출한 인물들도 있고 버지라블로처럼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어떤 스트릿웨어랑 하이엔드를 또 섞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또 사퇴했지만 다니엘리처럼 하이엔드를 또 새롭게 바꾸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맞아.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기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리스트에 그 관심 있게 보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그 테클라라는 홈웨어 브랜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들어가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었지.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빅 트렌드가 하나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트렌드가 좀 이곳저곳에 있는 게 좋죠. 뭐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기회를 얻는다는 면에서 좋은데 막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하게 팍 뜰 때 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거든요. 스타가 필요한 이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조금 패션이 아무래도 코로나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건 아니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도 살짝 듭니다.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역할을 저희가 지금 꼽는 게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역설적으로 생각했을 때 버즈라블로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버즈라블로도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처럼 정말 많은 것들을 거의 휘어잡았었죠. 네, 성취를 그때는. 했고 사실 그 본인이 이제 살아 있었다면 이번에 마이애미에서 했던 마지막 그 컬렉션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또 네. 그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추모의 어떤 컬렉션이 아니라 그냥 작업의 연장선이 되었다면 사실 네, 좀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컬렉션 자체로서 더 그쵸. 반향이 있었을 수 있었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9화의 2부와 3부에서 저희가 그 하이펀드레즈 하이백을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이번 화에서는 잠시만요. 그런다고 막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우선 1부에는 한국인들 하이피스트 생각보다 요 6팀이나 올라갔으니까 한번 한국인들 얘기해보고 3부에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얘기를 반대로 해야 될까?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렇게 네. 정하고 지금 준비해놨으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또 봐. 약 한번 먹어야 되겠네. 아직 한 달도 안 먹어가지고 좀 많이 먹어야 돼요. 아따 진짜 진짜 노력하네. 안 하던 짓을 또 방송 녹음 시작하니까 또 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좀 추가된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요. 여기 안 보이던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승준이가 잘 아는 임동준님이 아니에요. 네네네. 포스타 가이드 팩션의 동준님 코파운더예요. 근데 이제 동준 씨가 계속 전면에 나서고 있어서 그냥 임동준만 뽑은 것 같고 아하. 바로 카톡했죠. 축하 이렇게 했더니만 자기 아예 생각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일하다가 갑자기 봐가지고 엄청 카톡이 쏟아져가지고 얼떨떨하고 기분이 너무 좋다 정도의 소감. 기분 장난 아니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미리 뭐 이렇게 언지를 주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기분 좋고 하지만 야근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임동준 이분의 그 컬렉션은 해외에서는 어디를 통해서 보통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들어가 있는 편집 매장 많이 있어요. 스타키스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에센스 같은 데 들어가 있고 익스클루시브 컬렉션 같은 것도 만들고 근데 저는 사실 그 파프 같은 경우 충분히 여기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같은 한국인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한 달이 건너서 혹은 뭐 바로 아는 사이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작업들이 조금 덜 대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오징어 게임 별로다 뭐 이런 사람이 있듯이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포스터 갈팩션, 뭐 해인서 그리고 또 강혁 뭐 등등 이제 지금 엄청 자기의 어떤 세력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글로벌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들, 뭐 99%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젊은 디자이너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볼 때 이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K 패션이라든지 뭐 K 뭐 어쩌고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한류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의 전면에 이제 그런 주류 대중문화의 무언가들이 뭐 아이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노출이 된다면 사실 패션에서 이분들이 만드는 게 나중에 한 10년 후로 봤을 때 정말 한국에서 나온 아주 독특한 종류의 좀 창작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떤 흐름처럼 보일 것 같고 정욱준, 우영미 다 테일러링 기반의 뭔가를 하는 디자이너들이었고 그들이 사실은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들이었는데 해인서, 강혁, 파프 이 세 개가 사실은 되게 결이 또 맞는 결이 그러니까 비슷한 결이 있어요. 교집합이 있죠. 교집합이 있어요. 네. 그게 어떤 동시대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것들로 한국 패션이 누군가한테는 대표될 수도 있겠다. 해외의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제 막 디테일하게 뭐 매출 규모나 막 이런 것들까지 막 듣는 사이에서 그냥 이 브랜드가 가지고 가고 있는 그냥 정석적인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부분의 브랜드는 인지도는 유명한데 정작 팔리고 있지는 않다거나 뭐 이런 이제 중간 과정들의 브랜드들이 꽤 많았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되게 잘 되는 척해서 한국에서 장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브랜드도 좀 있었고 근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입고 있는 브랜드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이 가격대에서 그걸 이뤄낸 브랜드가 별로 없다고 저는 느껴서 물론 뭐
은근히 또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이런 성취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들이 되게 전 좋은 것 같고 그 요번에 버즈라블로 죽었을 때 파프에서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올렸던데 버즈라블로랑도 뭔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들었었죠 우리는. 네, 그때는 그래서 발표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그랬었는데. 없었죠. 근데 지금도 뭘 한다고 얘기는 제가 하는 건 안 되지만 어쨌든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프로젝트 결과물까지는 다 끝났거든요. 이제 프로젝트가 빠그러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아마 이제 누군가가 결정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더라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나갈지, 어떤 이름을 붙여서 프로젝트가 나갈지. 아니 그런데 이분은 기존까지는 이제 이런 데서 선정이 되거나 이런 분들의 면모를 이렇게 보면 해외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디자이너들이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뭐 글로벌 브랜드에서 뭐 어떻게 무슨 뭐가 됐다든지 막 이렇게 해외에서 그래도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좀 있는 그런 그쵸. 편인데 와, 이분은 거의 그냥 한국에서 그냥 뭐 이커머스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퍼져나가서 알려졌다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하다 맞아요. 이렇게 느낄 수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대주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뭐 파프도 LVMH 어워즈 이런데 그 세미파이널리스트까지 올라갔죠 아마.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야지만 일종의 인정을 받는 흐름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파프나 강혁이나 헤인서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다고 생각하는 점이 그 말하자면 주류 시스템에 본인들이 그 일종의 끼려고 거기에 편입이 들어가지 되려고 않았죠. 혹은 거기에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한 작업이 글로벌에서 어떤 먼저 오히려 평가를 받았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그런 평가를 받은 다음에 굳이 집중이 안 되네요. 아 근데 그 네. 재밌는 거는 너 때문에 망했어. 헤인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졸작했는데 다 와가지고 협찬 좀 해달라고 그래서 확 유명해진 거고 강혁은 그냥 진짜로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화제가 돼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작업이 좋아가지고. 근데 물론 헤인서나 그래도 강혁은 해외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뭐 아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근데 파프는 완전 리얼생짜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진짜 LVMH 어워즈 그렇게 올라가고 둘 다 한국에서 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다양한 작업들 하면서 올라온 건데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하고 역시 인터넷 세상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6명 중에 한국 장사 생짜들이 2팀이나 있어요. 젠틀몬스도 사실은 그렇게 된 거고. 그렇죠. 근데 젠틀몬스터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 김한국님? 설립자분은 처음 올라온 것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이미 그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아직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크리에이티비티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정말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이제 뭐 기업에서 밀었다든지 아니면 해외에서도 장사가 막 잘 되고 막 그렇지만 해외에서 쇼를 막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했다든지 이런 그쵸. 상황이 아니고 아직 아니죠. 브랜드도 초기 단계고 뭐 매출 규모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 본인들은 그렇게 아직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믿고 있지 않을 텐데 이렇게 크리에이티비티 자체만 가지고 이 정도로 인정받는다는 거는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맞아. 젠몬이 좀 달랐던 게 올해가 원래도 장사는 존나 잘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명품 브랜드나 아니면 하이비 엄청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랑 콜라보를 엄청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방식들이 그러니까 캠페인을 하는 방식들이 진짜로 2021년에 보여줘야 될 것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좀 너무 요즘 느낌이 할 정도로까지 막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런 게 근데 그런 브랜드 자체가 글로벌리 없는 것 같아요. 이 집은 정말 내가 봐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 뭐 템버린 뭐 이런 거 템버린도 그렇고 누데이크도 그렇고 디자인 자체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젠틀몬스터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일단 제가 알기로 이분이 그 설립자잖아요. 네. 젠틀몬스터와 관련된 그쵸. 모든 브랜드. 근데 결론적으로 이분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할을 해요.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그러니까 젠틀몬스터는 디자이너가 앞에 나오지 않는 브랜드잖아요. 그쵸. 네. 그냥 브랜드란 말이죠. 네네. 근데 내부에서 어떤 최근에 특히 그 몽클레르 지니어스 같은 경우에 프로세스 같은 것들 제가 좀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역할, 그러니까 브랜드의 모든 컬렉션과 브랜드에 나아갈 방향과 그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제일 중요한 결정들은 다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네. 크리에이티브적인 컨펌도 본인이 다 하는다고 그쵸, 봐야 그쵸. 네. 그러니까 경영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경영도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저는 또 젠틀몬스터가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 그들이 만든 어떤 이미지들과 컬렉션 같은 것들이 주는 힘은 정말 이제 글로벌이잖아요. 아시아에서 터졌고 중국에 터졌고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랑 협업도 하고 또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뭐 한국의 작은 뭐 선글라스 브랜드 아무도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젠틀몬스터의 어떤 저력 같은 것들은 결국 사람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전면에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 맞아요. 네, 왜냐면 팀 빌드업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젠틀몬스터가 잘하는 애들 다 들어가가지고 맞아. 사람 없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엄청 떴었잖아요. 그리고 뭐 투자 받고 막 어쩌고 막 이러고 나서 의외로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예전같지 않게 약간 소강 상태 같은 느낌이 살짝 있었죠. 크게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확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말한 대로 그 크리에이티비티가 내부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첩보로 몬클레어를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듣고 몇 명이 참여했는지 듣고 플러스 초대된 인원을 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썼는지 나누기 초대된 인원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그냥 그 한 사람 본 사람당 몇백만 원 쓴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오너가 크리에이티브까지 다 관여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왜냐면 경영자가 그런 거 중간에 끼고 뭐 회계팀 끼고 해가지고 결정하는 순간 절대 불가능하다.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몇 사람이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SNS에 올리고 그게 쫙 퍼져나가고 매체를 가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즘에.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진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드래곤 얘기를 음악가. 조금 해보고 싶은데 우리 형은 계속 있잖아요. 이 형님 아니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요? 네. 좀 빠져 있었나? 작년에는 피스 마이너스 나이키 때문에 들어갔었는데 재작년도 들어갔었는데? 그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군대 갔을 때 좀 빠졌나? 네, 그때 좀 빠졌고. 그러니까 군대 제가 봤을 때 혁오와 GD가 서로 스위칭하는 느낌으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군대 갔을 때 혁오였지. 네, 아무튼 지드래곤은 이번에 들어간 거는 음악 때문이 아니라 피스 마이너스 원 때문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패션으로 들어간 거죠. 네. 국내 아이돌 아직도 원탑 아닌가요? 제 느낌은 아직 뭐 BTS 뭐 이런 그런 느낌 아니고 이런 패션에서나 뭐 이런 저 문화적인 거나 뭐 이런 쪽에 그럼요. 그건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한 영향력을 이제 빅뱅과 그 BTS를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BTS가 훨씬 나요. 정말 그렇죠. 전임 미답의 어떤 성취를 올리고 있잖아요. 음악적으로 또 네. BTS가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실제 활동을 하고 일단 GD가 속해 있는 빅뱅은 현재 활동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을 떠나서 그러니까 누구 팬인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글로벌리 영향력으로 따지면 BTS를 이길 만한 사람은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국내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빌리 아이리시 정도 돼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 급이네. 아니면 카니에 웨스트. 네. 그런데 이제 BTS는 아직 제가 봤을 때 빅뱅이 한창 치고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로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음악을 만드는 아이돌로 출발을 해서 그 멤버 각각의 캐릭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작업이 음악과 아이돌 이외의 것들로 확장될 때. 그러니까 GD도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아티스트의 성취를 얻어갈 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BTS가 바로 그 조금 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그 사람의 일상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가령 팀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RM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음악이나 그 본인이 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힙합 같은 분야 외에 패션 그리고 뭐 예술, 가구, 그런 쪽에
뭔가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빌드업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GD가 나이키랑 뭔가를 하고 아직 BTS는 그렇게 유명하고 앰버서더가 되고 브랜드에서 뭐 초청을 뭐 모두 하고 싶어하고 그러겠지만 실제 루이비통의 앰버서더이기도 하고 근데 이 레벨이랑은 아직 차이가 있다. 왜냐면 그쵸.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GD의 레벨에 서려면은 결국 그 팀의 어떤 기획되어 있는 보이스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예. 그 차이죠, 사실은. 그래서 네. 저도 성호 형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그 바로 전 단계라고 느꼈던 거에서 이제 시작인가 보다 하는 게 개인 인스타그램 만들어진 지 2주인가 일주일 됐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이제 시작이구나. 얘네가 이제 어디로 확장될 건지 이제 자기 재능과 자기가 가진 거에 따라 또 달라지겠다. 맞아요. 싶긴 예. 하더라고요. 뭐 그들이 하는 방식은 또 아마도 GD가 하는 방식이랑 많이 다르겠죠. 그쵸. 일단 BTS 같은 경우는 그 좀 위험함이 없잖아요. 아 느낌에 어. 치명적 뭐라고 해야 되나 베레스 느낌이 없다. 일종의 그러니까 네, 되게 네. 착하고 뭔가 선하고 선하고 약간 그런 종류의 멋있음인데 근데 저는 걔네들은 있잖아요. 선해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선할까요? 그러니까 그 이게 기획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쵸. 네. 기획이라고 해도 사람인데 그리고 젊은 나이에 한참 놀고 싶은 그런 나이인데 아이들이 막 공연 끝나고 바로 숙소 돌아와가지고 또 팬들하고 뭐 이거 하고 막 자기들끼리 술 먹고 놀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무슨 딴짓 같은 거를 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여 애들이. 아 근데 그걸 보고서 저 느낀 게 이게 갑자기 빡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빅뱅은 중중중중 올라갔잖아요. 빡 올라가서 아 이거 잘못하면 낭떨어지겠다 싶어가지고 더 조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지. 내가 왕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아 그렇죠. 저는 좀 스포일돼 버릴 반대 같아요. 오히려 BTS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2018년 그 정도부터 올라왔죠. 좀 세계 차트에 이름이 보이기 시작했죠. 화양연화 이런 음. 앨범들 나왔을 때.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생각 안 하는 방탄소년단이란 이름 유치하다고 비웃었던 그 한 3, 4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고 중소기획사였잖아요. 지금 하이브가 그 한국 3대 기획사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잖아요. 네, 근데 2016년에 진짜 논현동에 어떤 작은 건물에 있었거든요. 그때가 네. 방탄소년단 막 그렇게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좀 무시하고 그랬는데 저 황희건 이사님이 무시 안 했죠. 엄청 노래가 좋다고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시리보가. 김봉현님 방송 나와서 빅프리한테 욕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진짜 그런 방송이 나오던 시절이 그게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니까. 힙합이라고 힙합인 거를 알리고 싶어가지고 내가 리얼이다. 그리고 그때 봉현 씨가 제가 이제 그 어떤 잡지사에 잠깐 다닐 때였는데 그분이 홍대에 계신 분이라고. 네. 논현동 그러니까 강남을 잘 안 와요. 1위 카페지. 네, 근데 논현동 근처에 왔다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그때 저는 저희 회사 옆에 그 방탄소년단의 기획사 그 빅히트가 있었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왜냐면은 주말이 되면은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줄을 그때 되게 많이 서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이미 굿즈 좀 같은 것들을 이제 있었구나. 네, 그런데 저는 뭐 이름이 안 알려진 아이돌은 되게 많으니까. 그쵸. 저 뭔데 저기 맨날 줄 서 있나? 근데 무조건 그 생각이. 한국인들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 SM이든 YG든 나오면 다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줄을 그쵸, 그쵸. 여기는 이거 일단 극조리. 해외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제가 봤을 때 살짝 전조가 있었다. 싹이 있었다. 왜냐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뜬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점을 찍고 외국에서 뭔가를 한 게 아니고 BTS는 그 팬덤 자체가 유튜브, 트위터로 만들어진 그쵸. 네, 어떤 역수입 느낌.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뭐 지금 GD 얘기하다가 완전 딴 얘기로 왔는데 아무튼 이래서 우리가 30분 1시간씩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게 미스 소희. 박소희라는 저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건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성복도 많이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이너 박소희는 이제 런던을 기반으로 미스 소희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오트쿠띠르 같은 아주 호화스럽게 만든 이 드레스 웨어로 좀 유명한 디자이너이고
나이가 지금 하이피스트에 25살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엄청 나이가 어리구나. 27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선 글을 조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디자인은 색상, 꽃무늬 및 조각적 요소에 대해 감각적으로 매우 여성적인 느낌입니다. 크리스탈 장식은 넥라인, 아몰 및 손목을 강조하는 도움이 되는 시그니처로 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오래된 꽃띠르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서 옷을 만든다. 그리고 2022년은 주가가 더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가 상장 회사야? 주가가? 네네네. 근데 진짜 특이하다. 네, 일단은 그렇고 그리고 뭐 벨라 디드, 뭐 마일리 사이러스, 카디비 같은 아주 그냥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뭐 인플루언서나 기업가나 뮤지션들이 다 입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하이피스트에서 다룰 카테고리가 아닌데 하이피스트 다른 카테고리의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뤄준 느낌이 있네요. 아니 근데 그 하이피스트 100에 뭐 이렇게 스트릿 패션이라고 딱 찝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건 이노베이티브한 사람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스트릿 쪽이나 네. 이런 젊은 쪽이 많이 나오는 거지. 네, 좀 씬을 약간 리드하거나 바꾼 종류의 사람들. 꼭 그렇게 뭐 스트릿 패션에 관련된 사람만 국한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맞아요. 젊은 친구. 맞아요. 네. 젊은 게 아니라 거의 어린 친구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클래식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사람들, 셀럽들이 말이지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착용하는 그러면서 저런 류의 옷이라면 가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거든요. 27이면 9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하이엔드급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가 저는 그냥 그거 자체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도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저는. 잘 없죠. 킹정이죠, 킹정.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이 브랜드 강역의 공동 창립자인 뭐 손상락과 최강역이 있고 그리고 MVC의 설립자이면서 또 크리스찬 디올 남성복의 액세서리 디자이너로 크리에이티브 활동하죠. 디렉터인 윤안이 있는데 뭐 이분들은 뭐 자주 올라가요. 너무 많죠. 저희가 얘기도 많이 했고 사실 손상락 최강역 그 두 분 같은 경우도 뭐 컬렉션 아까 전에 파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과 뭐 그러니까 이분들의 개별 컬렉션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고 있는 종류의 크리에이티브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그쵸. 작업들이고, 그러니까 드문 성공 사례라는 것들, 그리고 어떤 옷에 대한 아주 깊이 있고 좀 독특한 그 창작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주류 패션 브랜드들은 아무데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이 매출이야 뭐 몇백 배로 더 높고 하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뭐 말은 맨날 글로벌이니 뭐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제로 거기까지 엄청나게 몰두하고 있는 종류의 구성원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이피스트 모르는 사람도 많고 사실. 맞아요, 진짜로. 근데, 아직도.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이 100명이라는 리스트에 한국 사람으로서 국뽕적인 느낌으로 6명이나 들어갔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뿌듯하고 그리고 그 리스트에 보통 이런 리스트 뽑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짜치는데 저거 왜 들어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도 어딘가 있단 말이죠. 대부분이죠. 근데 하이피스트 리스트는 안 그렇죠. 상당히 정확하다. 맞아요. 진짜 누가 정확하다는 뽑지? 말. 좀 궁금해. 정확하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1년 내내 이거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근데 빡세. 이 사람들이 정확하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들으려면은 막 혼자 보고 있고 막 그 얘기 아니라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그쵸? 하고 많은 사람들의 왜냐면 진짜 박소희님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이 보는 영역에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일본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항상. 근데 일본 분들은 조금 어르신들이야. 예전부터 있었고 맞아.
앞으로도 한참 더 계속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사람, 새로 와서 놀라운 한번 사람들이. 한번 쭉 읽어주시면 안 돼요? 누구누군지. 네, 일본에는 일단 그 아치히코모리라고 해서 와코마리아 있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빅오, 네. 그 스웨거 페노메너 미스터 젠틀맨 아, 네. 설립자이고, 사실 이분은 저희 할 얘기 되게 많은 사람인데 일단 다음 그렇고, 예. 다음 그리고 화에서 아베 치토세, 사카이, 사카이, 뭐 후지와라 히로시 당연히 킹정 그거고요. 킹정, 준다카시 뭐 킹킹정 예, 정, 주냐 와타나베, 네, 킹킹킹킹정, 그리고 포기, 오케이 킹킹정, 그리고 예, 그리고 니고 들어가고, 싹킹정, 타카시 무라카미. 여기서 이제 썸띵 뉴는 일단 작년에 들어갔겠지만은 걸스톤 크라이 창립자인 베르디, 그쵸. 한 3년 됐을 거예요. 그리고 레디메이드 설립자인 유타 오사카. 레디메이드 좀 열심히 띄우네. 일본.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여기는 지금 약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고 한국은 조금 막 이제 막 애기들이 막 액티브 하려고 막 이런 맞아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씬의 변화도 좀 재미있는 요소로 한국이 좀 치고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하고는 맞아요. 비교도 못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소프트는 무시하고. 아니 인연 중에. GD 들어갔다고 좋아했던 2014년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 일본 리스트 보니까 그 하이패스트 100에 보통 단골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히로시 우자라 거의 안 빠졌고 한 번도 안 빠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 네이버우드랑 WTF 그러니까 빠졌네. 정말 맨날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자리를 교체한 게 제가 봤을 때 와코마리아, 베르디, 그리고 레디메이드. 그러니까 이쪽에서 뉴들인 거죠, 사실. 와코마리아가 뉴구나. 그러니까 완전 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더블탭스나 네이버우드랑 비교적 뉴라. 그쵸. 네. 거기는 너무 어르신들이니까. 근데 와코마리아는 그래도 좀 누가 막 밀어주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자기가 좀 잘 된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 영역을 확실히 좀 구축한 것 같아요. 베르디 같은 경우는 좀 그 씬에서 엄청 막 그쵸. 물고 빨고 해주는 느낌이고. 했죠. 그런 면에서 와코마리아 인정하는데 예전하고 조금 봤을 때 옷들이 조금 좀 그러니까 원래 오지 고객들은 좀 요즘 변했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네. 2부에서 나머지 글로벌 리스트를 한번 다뤄보죠.